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인도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의 인도를 1980년대 중국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중국의 개혁 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과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귀결했습니다. 달리오는 인도의 잠재적 성장률을 강조하며 인도가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종교 문제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중립국가로서 인도가 현재의 국제 분쟁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리오는 모디 총리와의 미국 방문 시 인도에 대한 추가 투자를 논의한 바도 언급되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샤오펑의 주가 전망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 전망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중국 지수에서 가장 편차가 큰 종목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분석가들은 샤오펑의 주가가 향후 12달 동안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 목표가의 고점과 저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이미 급등과 하락을 경험하며 주가의 불안정성이 높고 유럽연합,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약 6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완전히 금지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자국의 수산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특히 가리비와 같은 대량 수출 품목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도 전면 수입 금지로 인해 7월에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바 있으며 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불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되며 중국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8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성적을 내더라도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헝다, 에버그란데 주식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락한 후 상승 전환했습니다. 헝다 금융재보관리, 에버그란데 웰스의 일부 관련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뒤 추가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 위안 주식도 디폴트 우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의 다른 주가 지수들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해 경고하며 2025년 초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70%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랜섬은 역사적으로 높은 주식 가격에서 강세장이 시작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미국 증시가 강세장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는 밈 주식 투자에 대한 반성도 나누었으며 퀀텀스케이프와 같은 기업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년 동안 모기지 금리 하락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여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투자를 지향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현재 상황과 30년 전의 일본 경제 사이에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잃어버린 30년 시기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부채, 고령화된 인구, 디플레이션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과거 일본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중국의 공공부채가 GDP의 95%에 달하며 이는 일본의 비교 수치보다 높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대외 환경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투자가 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벤처캐피털 투자는 267억 달러로 기록되며 연간 환산 기준으로 31.4% 하락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주로 소규모 거래로 이루어졌으며 2분기 투자 규모는 4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세 둔화와
미중 긴장 확산이 스타트업 투자 심리를 저해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이트 업계 단속, 지정학적 우려 등이 미국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IPO 시장도 침체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U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 전지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저장이 필요하며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 전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EU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생태계가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 전지 공급처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디커플링, 산업 및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 배제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의 자국 전기차 산업 보조금에 대한 EU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너무 단단히 묶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EU 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첨정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주요 논점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 위험 제거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이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집중됩니다. 미 연준은 현재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할 경우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과 중국 또한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며 글로벌 경기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 이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중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250조 원에 달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금융시장은 다른 세계 시장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규제, 부동산 위기, 서방 세계와의 긴장 관계 등으로 중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에만 120억 달러가 중국 증시에서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나 엑소더스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소비, 둔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로 1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떠나면서 홍콩 증시에도 외국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은 다시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1,540만 달러, 약 204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달에도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며 디폴트를 피했습니다. 미상환 원금 4억 9,200만 위안, 약 895억 원 규모 위안화 채권에 대한 연장을 채권단에 요청하고 있으며 투표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넘어도 비구이위안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총부채가 매우 크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로 지역 재무장관들은 경제 불안과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정치적 극단주의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경제장관은 극단주의 정당이 생활비 위기를 이용하여 부상할 위험을 경고하며 이에 독일 경제장관과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 등 다른 재무장관들도 동의했습니다. 유로존 내에서 경제가 악화하면 정치적 논쟁이 더 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CB가 금리를 10회 연속 인상한 직후 이 회의가 열린 것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독일은 역성장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